3 billion human lives ended on August 29th, 1997. The survivors of the nuclear fire called the war Judgment Day. They lived only to face a new nightmare, the war against the machines. 안녕하세요. 디렉터스 컷의 슬레이트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헐리우드의 역대급 능력자입니다. 별명도 여러 가지죠. 세계 최초로 월드와이드 수입 10억 달러를 넘긴 감독, 20년째 월드와이드 흥행 1, 2위를 놓치지 않는 감독, 내놓는 영화마다 평단과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감독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1954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는 71년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소형 잠수함, 로켓 미니어처 등을 만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독서광이었던 그는 고등학생 시절 직접 쓴 공상과학 소설을 과제로 낼 정도로 SF물에 푹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5살이 됐을 때 카메론의 인생 영화를 보게 되죠.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였습니다. 여러 번 돌려본 건 물론 후에 카메론은 이 영화를 보자마자 내가 영화 제작자가 되길 원하는 걸 알았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그즈음 16mm 소형 카메라로 직접 영화 촬영을 습작하기도 했으나 결국 발명의 꿈을 접지 못한 그는 대학 전공으로 물리학을 선택합니다. 이후 학교를 다니면서 과학은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설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문과에서 문학을 전공하다 중퇴를 하게 되죠. 창작자의 꿈을 키우며 식당 웨이터, 트럭 운전사 등을 전전하던 그는 또 다른 인생 영화를 만납니다. 바로 1977년 개봉한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에피소드 4였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봤을 때와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그는 곧바로 35mm 카메라와 함께 영화 습작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독학하여 스스로 감독의 길을 개척했죠. 바로 이듬해인 1978년 친구 랜들 프레익스와 함께 연출한 제노 제너시스가 호평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제작 기술을 계속 공부해 나갔고 제작자 로저 커먼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81년에는 영화 뉴욕을 도망치다와 갤럭시 오브 테러의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82년에는 공상과학 영화 안드로이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카메론은 1981년 영화 피라냐2에서 첫 감독을 맡으며 데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독이 프로젝트에서 나갔고 그를 고용했던 이탈리아 감독과도 결별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란 영화죠. 카메론은 터미네이터의 대본을 완성한 뒤 이것을 영화로 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회사가 그와 계약했지만 그의 계획을 꺼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핸드힐 픽처스와 작업하기로 했고 영화 제작자이자 극본가이며 당시 그녀만의 개인 회사를 차렸던 게일 앤 허드를 만났고 시나리오에 대해 들은 그녀는 그의 시나리오를 단 $1에 삽니다. 그녀는 그를 프로듀서로 고용했고 마침내 처음으로 총감독이 되어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근육질의 남성을 바라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점심을 하면서 배역에 대해 고민하던 중 마이클 빈의 역할을 바꿔 결국에는 지금의 배역이 짜여졌죠. 터미네이터는 박스오피스에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6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7,8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고 당시 공상과학 액션 영화의 정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1980년대 카메론은 3개의 작품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람보2입니다. 이 영화 역시 1985년
액션 영화로 크게 흥행하였습니다. 카메론은 리들리 스캇이 79년에 제작한 영화 에일리언의 새 속편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는 이 속편의 이름을 에일리언 2로 정하고 전편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시고니 위버를 엘렌 리플리로 섭외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직원은 이 속편 제작에 대해 반발했고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에일리언 2는 박스 오피스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후보자에 올랐고 메인 캐릭터였던 위버에게는 베스트 여성 연기상, 아트 디렉션상, 제작상,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상 이렇게 네 부분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결국 베스트 사운드와 비주얼 효과상에서는 대상을 수여받았고 타임즈에서도 영화에 대해 소개하며 호평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프로젝트 팀은 그가 바라는 대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팀도 카메론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87년에는 사운드 트랙들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 공연된 바 있으며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대성공을 기록한 그는 다음 작품에 대해 궁리했는데 바로 그 작품이 어비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구상했던 시나리오였으며 이것을 그는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에드 해리스, 메리 엘리자베스, 마이클 빈 등을 캐스팅했습니다. 예산으로는 4천만 달러의 예산이 들었고 90년 오스카상에서 베스트 비주얼 효과상 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에서는 사이언스 픽션상 등 3개의 어워드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9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2는 제작비의 대부분이 특수효과에 투입된 디지털 특수효과에 엄청난 위력을 선보여
아날로그 특수효과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린 작품이죠. 자유자재로 변하는 T-1000의 모습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해 했으며 T-1000 구현에 쓰인 몰핑 기법은 영화 특수효과사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5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입을 올리며 그의 세계 흥행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감독으로 데뷔하기 이전 제임스 카메론은 우주의 7인 뉴욕 탈출의 특수효과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처음부터 신박한 특수효과 기법을 시전하며 에일리언 2, 터미네이터 2 등으로 주목할 만한 커리어를 쌓아가던 제임스 카메론은 93년 헐리우드 특수효과의 대가 스탠 윈스턴과 함께 시각효과 전문 회사 디지털 도메인을 창립했습니다. 디지털 도메인은 단테스픽, 아마겟돈, 타이타닉, 투모로우 등 재난 영화는 물론 캐리비안의 해적, 트랜스포머 등 수많은 영화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6년 감독 마이클 베이에게 인수되었고 2012년 9월에 파산했습니다. 그에 대해 또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으로 감독상을 거머쥐고 I'm the king of the world 라고 외쳤던 제임스 카메론. 그는 20년째 굳건히 왕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며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1위 자리에 올랐던 타이타닉. 이 영화를 제치고 12년 만에 1위에 올라선 작품. 그건 바로 그의 아바타였습니다.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재개봉을 해서 이 기록을 갈아치웠죠. 얼마 전 카메론은 어벤져스 감독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그에게 특이한 점은 또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심해에 관심이 많았던 감독은 유독 바다 배경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7년간의 노력 끝에 자신이 직접 설계한 1인 잠수정 딥시 챌린저를 타고 해저를 탐사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높이보다 더 깊은 챌린저 딥에서 3시간 이상 머무르며 1인 잠수함 최저 깊이 잠수 신기록을 세웠죠. 그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 비건입니다. 비건은 고기와 생선은 물론 유제품 계란, 꿀 등 동물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환경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치네요.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 5번의 결혼 중에는 캐서린 비글로우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요. 또 터미네이터의 여주인공 린다 해밀턴과도 결혼했으나 2년 만에 파경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수지 에이미스와 2000년부터 부부가 되어 살고 있는데요. 수지 에이미스는 타이타닉 속 로즈의 손녀딸로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또 촬영장에서 완벽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면 이런 영화들이 나올 수가 없었죠. 물속에서 대부분을 촬영했던 어비스 촬영 중에는 배우들이 동물처럼 대하지 말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주인공 에디 해리스는 감독을 때렸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촬영장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그림 실력도 출중한데요. 타이타닉 속 로즈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던 잭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로즈를 그리던 잭의 손, 바로 카메론의 손입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죠.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린다 해밀턴 주연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제작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카메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감독인데요. 앞으로 그의 작품 활동 더욱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